네, 부산, 울산, 경남을 메가시티로 묶자 이런 이야기가 현지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형준 부산시장을 좀 어떻게 직접 만나셨는데 어떻게 만나보신 거 좀 잘 통하시던가요? 예, 대단히 적극적이시던데요. 그래요. 예, 오히려 이번에 이제 특강을 해달라라고 음, 부산시가 바로 보궐선거로 바로 취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위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짧은 기간에 해야 되니까 그 인수위 위원들하고 실국 본부장들 간부들한테 이제 메가시티 특강을 해달라라고 해서 가서 이제 특강도 하고 네. 뵙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메가시티를 이제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예.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메가시티를 주장하긴 했고요. 네. 박형준 시장이 이제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 5+2 광역 경제권이라고 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 있습니다. 메가시티 비슷한 정책이 있는데 네. 그걸 입안하고 추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어허. 근데 이게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이제 부울경이 그 동안에는 시도 단위로 따로따로 행정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이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이제 하나의 권역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워낙 경쟁력이 강해요. 그렇죠. 이 블랙홀 수준이니까 지금. 예. 그래서 부울경도 시도 단위로 따로따로는 더 이상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되니 수도권 같은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예.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그러면 수도권에 2019년, 2020년에 한 해 8만 명 이상의 인구가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유입이 됐어요. 네. 그 중에서도 20, 30대가 10만 명 이상 되고요. 그렇죠. 예. 40대 이상은 또 조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젊은 친구들을 포함해서 계속 모여드니까 부동산 문제부터 이게 풀리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과밀로 폐해가 생기고 지방은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생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메가시티처럼 권역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전국을 좀 다극 체제로 만들어보자 이런 네. 취지입니다. 근데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결과적으로는 부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가끔 그런 걱정들 하시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일단 배부른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쏠림이 문제가 아니라 네. 부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에요. 부산이 클 때는 울산과 경남도 같이 성장을 했는데 부산이 깔아앉으면 지금 같이 깔아앉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수도권 잘 보시면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함께 역할 분담이 되면서 플랫폼이 되고 있지 서울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서울 인구들이 경기나 인천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서로 그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부산, 울산, 경남 세 개 그 광역단체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예. 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거가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재정 지원이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광역 단위의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큰 게 수도권이 힘을 발휘하는 제일 큰 이유가 편리한 대중교통이에요. 네, 그렇죠. 차를 안 가지고 나가도 얼마든지 오고 가고 하는데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까? 예. 전철과 버스를 통해서. 근데 지역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창원이 서울 수원간 거리보다 가깝거든요. 근데도 차 없이는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부산을 나가고 싶어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교육받을 게 부산에도 아무래도 기회가 풍부하지 않겠어요. 예. 뭘 교육을 하나 몇 달 받으러 가려고 해도 방을 얻지 않으면은 못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광역교통이라든지 이 광역 단위의 행정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지방정부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정부의 이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요.
해외를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해외 이제 선진국들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수도권 집중이 훨씬 덜한데도 2005년부터 8개 대도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을 해왔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1개 대도시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우리 도에 해당하는 게 프랑스는 레지옹이라고 하는데 22개의 도를 13개로 2016년에 줄여서 광역화 해버립니다. 이걸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메가시티 전략을 지금까지는 시도가 이제 비수도권에서 자발적으로 아래에서부터 했는데 이제는 국가 전략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교통편 말씀하시니까 파떡 떠오르는 게 어제 정부가 이제 그 10개년 철도 확충 계획을 발표. 그 이제 그럼 이게 지금 그 뭔가 동남권 메가시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이번에 다행히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요. 부산, 울산, 특히 이제 창원은 이렇게 순환 철도가 가능하게끔 그 수도권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근데 광역 철도가 되면은 지방 정부 예산 부담이 좀 늘어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다시 중앙 정부랑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창원 그 다음에 서부 경남의 진주까지 4대 거점 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도 연결 사업하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에만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그럼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어제 나왔던 그 철도 기본 계획이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울경만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은 대구 경북은 행정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은 충청권도 부울경처럼 메가시티를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추진하는 곳에는 동일하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그 추진 진척 상황에 따라서 좀 다시 한번 인터뷰를 부탁드리겠고요.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소속 그 광역단체장 5명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에게 공시가 동결,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고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방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그 지켜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정책들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그 모델 케이스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로 설득해서 다시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역을 예를 들면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도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끔 지역별 업종별 핀셋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맞춤형 방역을 강화된 형태로 지역에 적용하는 거는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2단계거든요. 근데 경남은 1.5단계예요. 그럼 유흥업소는 부산은 금지가 돼 있는데 경남은 열려 있어요. 이걸 여기서 부산만 중앙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확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분들이 경남으로 다 넘어옵니다. 유흥업소.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역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자 백신 확보를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응하는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거 좀 그 일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 정부들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도입 가능한 백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 과정을 중앙정부가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이랑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수 있으면 추진하되 다만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면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박경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5인 이상 이 집합 금지를 좀 완화하는 방안을 이 얘기를 꺼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이게 지금 전문가들, 특히 방역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면은 방역에서 가장 위력적인 게 4인 이하 사적 모임 금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풀려면 그건 중앙정부가 반드시 협의를 해야죠. 요거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부산이 또 확대되면 인접 지역으로 반드시 그런 게 확대가 됩니다. 확진자들이. 결국은 지금 지사님 말씀을 종합으로 하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가면서 강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역행하는 것이냐 이 문제네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약간 이거는 균형과 조화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역 안에서도 보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지금 아직 뭐 거의 몇 달째 안 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걸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맞게 완화할 부분은 완화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갑자기 기준을 완화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드렸던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아까도 이제 수도권 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한 해 8만 명씩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면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그래요? 경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문제인 그런 곳인데 그래서 예. 우리 지역에 맞는 부동산 정책 또는 부동산 대책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예. 그런 정책들은 시행을 하기 전에 중앙정부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풀어버리면 그렇죠. 또 이게 이제 자본이 이쪽으로 확 몰려오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네. 지역에 맞게 풀어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금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달라 이런 건의도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문제는 그렇게 세목 하나하나를 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행정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목표도 있는 건데 네. 오히려 국세 지방세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지방세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건지 그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시도 간의 편차는 없는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네네. 보궐선거 관련인데 사실 물론 이제 경남도에서는 보궐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민심이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그 서울과 부산에서 나타난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민심이 상당히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사나운데 혹시 그런 점을 지사님도 체감을 하십니까? 뭐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결과로도 드러났고요. 또 그다음에 민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역에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국민들이 해주시는 얘기들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 가끔은 걱정 섞인 우려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 위기 이후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파트 궁금해지는 게 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뭐 민생이냐 개혁이냐 이런 이분 구도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논쟁 비슷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논쟁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러면? 민생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왜 두 개가 이분법으로 얘기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예. 특히 민생이 어려워지거나 그다음에 특히 불평등의 심화가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 불평등을 조정하는 문제는 사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뭐 소득이나 자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혁신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지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